안녕하세요. 영문법 전문 강사 옹글리시 옹이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건국대학교에서 출제되는 특이영어 기출시험 문제로 우리 문법 시점 문제 풀어볼 건데요. 건국대학교 특이영어 2014년도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문법에 해당하는 15번부터 19번까지 해당하는 6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7문제군요. 7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5번부터 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5번 여러분들 이건 동사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 바로 동사의 시제를 적절히 표현한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힌트가 보이죠? 항상 시제를 보면 물어보는 문제는 그 문장 속에 시간을 의미하는 부분을 보면 사실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어떻게 뭐가 보니까 for very long 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for very long. for very long 이란 말은 당연히 매우 오랜 동안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for 플러스 기간을 보면요. 얘는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for 플러스 기간을 보면요. 매우 오랜 기간 동안이란 말은 매우 오랜 기간 전부터 현재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for 플러스 기간 보이면요. 어떻게? 어떤 기간 전부터 언제까지? 현재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현재까지가 맞는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해요. 무조건 또 그렇다가 현재까지 하면 안 됩니다. 자, 기준이 현재가 맞느냐 볼게요. 그 다음 뒤에 어떻게 있어? 그 뒤에 보면 is still, 그는 여전히, 이것은 여전히 look, 보인다, quite new, 매우 새로운 것으로 보인다. 뒤에 여전히 보인다고 할 때 뒤에 어떻게? 뒤에 still 다음에 looks 돼 있는 거 보니까 현재형 써 있죠? 아, 현재형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럼 기준 시간이 현재가 맞다. 현재가 기준이구나. 틀리지 않다는 알 수 있죠. 맞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for very long이라는 것은 매우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 과거부터, 바로 과거부터, 요 오랜 전이란 거, 요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간. 이 어떤 시절, 어떤 시절 써야 돼? 그렇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로 have pp 라고 하는 현재 완료 시제 쓰는 거죠. 현재 완료 시제하고 결합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현재 완료 시제 사용된 거 뭡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3번과 4번인데 이건 뒤에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have라는 거, have, 가지고 있다. have라는 동사는 have. 우리 have라는 동사 있지, have라는 동사인데 have라는 동사가 have가 가지다라는 의미의 소유. 이게 소유의 의미일 때 이 have가 소유가 의미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뭐뭇을 먹다, have breakfast, 시간을 보내다,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 보내다 할 때 have, 이렇게 have가 먹다, eat이라든지 아니면 보내다, spend와 같은 의미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소유의 의미일 때는 반드시 뭘 만들지 못한다? 그렇죠. 진행형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보통 갖다 우리 이렇게 소유 의미가 있을 때 have를 무슨 동사? static verb. 상태 동사입니다. 상태 동사. 그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형을 만들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그냥 have been ing는 아니겠죠? 그냥 have pp 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된다? 답은 3번 haven't had가 되겠죠. 나는 이 코트를 가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근데 있죠,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설명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상해요. 보니까 가져본 적이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보니까 어떻게 해? 이 커트를 입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될까요?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매우 새 것처럼 보인다. 이 코트를 입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얘는 딱 보니까 보면 그냥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보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없다. 계속 입고 있어 왔던 정이 없다는 거 아니? 그건 이게 애매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간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서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은요. 16번. 자, 16번은 보니까 이 칠판을 지우고 쓸게요. 칠판을 지우고 이야기할게요. 15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또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여전히 매우 새롭게 보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우 오랫동안 내가 이것을
입지 않아 왔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맞죠? 그럼 여기 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 오히려 입지 않아 왔다라고 해서 여기는 여기서 16번, 15번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5번에 보면 입지 않아 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have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있다. 있다라고 하면 되면 있다라고 하면 동작을 의미하는 동작 동사가 돼. 동작 동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작 동사가 된다는 말은 뭐가 된다는 거야? 진행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통 문자 보면 그러면 여기서 보면 for 다음에 기간 나와 있잖아요. 그럼 오랜 동안 뭐뭐 해왔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보면 얘가 특히 여러분들 이 for 기간 나와 있으면 오랫동안 어떤 계속됐어요. 계속이 되었다는 의미가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했다는 의미가 강조했고 얘가 있다라는 의미로 동작 동사에 해당해서 진행이 가능하니까 얘는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요? 입어오지 않았다라고 뒤에 4번에 있는 것처럼 haven't been having 하고 이렇게 된 게 더 좋겠네요. 자, 이게 더 어울리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을 4번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16번. 그러면 16번은 보니까 여러분들 보면요. Would you have gone to work? 그렇게 돼 있죠. Would you have gone to work? 자, 항상 우리 보면, 그 다음 뒤에 보니까 또 if you라고 보이죠? 자, 우리 would 보인다, would. would라는 것과 if라는 것을 보면 우리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뭐냐면, would라는 것은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힌트거든요. 자, would라는 것은 뭐뭐일 텐데라는 의미가 보통 되죠. 그 다음 뒤에 어떻게 뭐뭐 한다면 나와 있죠. 자, 얘와 얘를 보는 순간 얘는 어떤 문장이다? 그렇죠. 가정법 문장이다. 가정법이 적용된 문장이다. 근데 어떻게 써요? 보면 would you 다음에 어떻게 have gone 돼 있죠? would 돼 있고 have gone이라고 have pp가 보인다. 자, 뭐뭐일 텐데라는 의미의 가정법 문장인데 거기에 have pp가 보인다 그러면 would에 pp 돼 있으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해?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가 되죠. 보통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뒤에 have pp 붙어 있으면 실제 시간은 기준이 되는 실제 시간은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어떻게 해? if 절 속에는 자, 과거에 뭐뭐 했었다면이죠. 과거에. 그래서 어떻게 그 가정법에서는 얘보다 실제보다 보다 과거로 표현해 줄까? 보다 실제보다 과거형 표현해 줘야 되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요?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 had pp. 그래서 주어 다음에 had pp. 이게 if 절 속에 연결돼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if you 다음에 had pp 사용된 거 뒤에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had understood. 자, 만약에 당신이 이해했다면, 맞죠? 이해했다면. 자, 얼마나 how high, 얼마나 높은지 the cost of living, 그 생활비가 얼마나 높게 드는지, 많이 드는지를 비싼지 당신이 이해했더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거기에 워크 일하러 갔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전체 문장은 지금 가정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7번 넘어갈게요. 17번. 여러분 17번도 나름대로 조금 까다롭죠. 어떻게 까다롭냐? 헷갈리긴 하죠. 뭐가 헷갈리느냐?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1번 볼게요. 1번. 사실 여러분들 1번은요. I wrote to you about 돼 있죠.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I라는 주어부터 시작해서 I wrote to you. 나는 당신에게 편지 썼는데 자, 어떻게 했어요? about 뭐뭐에 대해서 썼다. 전치사에 어떻게 보면 목적어가 안 보이죠? 그 목적어가 누구입니까? 뭐뭐에 대해서 썼다가 이 앞에 있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the teacher. 이 선생님이 내가 썼던 선생님이죠. 맞죠? 그럼 어떻게 여기는 뭐 있어? 올리려면 관계명사 후가 있었을 텐데. 이 후는 뭡니까? 지금 딱 보니까 목적격이죠? 왜? 뒤에 있는 about의 목적어가 앞으로 한 거잖아. 지금 보면 목적격이잖아. 목적격이 관계명사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죠. 목적격 관계명사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빼면 되겠죠. 맞죠?
자, A를 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답이 딱 그냥 1번이네. 그러면 나머지가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볼까요? 자, 볼게요. 2번 봐. 2번을 쓴 다음에 2번은. 2번은 보면 이제 2번은 teacher 다음에 who까지는 좋았어요. who. 근데 문제되면 I wrote you, wrote 한 다음에 WROT 한 다음에 to you 돼 있는데, 당신에게라고 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what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맞죠? 그럼 what라는 동사의 목적어, 이 동사의 목적어, 여러분들. 썼다라는 건 목적어가 뭐가 되겠어? 사람을 썼을까요? 아니죠. 최소한에는 이 목적어는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쵸? 맞죠?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이 앞에 이렇게 teacher로 연결될 수도 없을 거고, 어떻게 되겠어? who를 쓸 수도 없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안 되는 거죠. 3번은 I wrote you, 난 당신에게 썼습니다. 뭐라 about her, 그녀에 대해서. 완전히 다 있죠. 맞죠? 3번을 쓰는 순간 앞에 있는 teacher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3번 안 되겠죠. 4번도 마찬가지로 whom I wrote to you about her.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어쨌거나 근데 보면 우리 who가 됐든 whom이 됐든, who가 됐든 whom이 됐든, 자, 앞에 어떤 명사가 나와 있고 그 뒤에 관계대 명사가 있을 경우, 사실 앞에 있는 이 명사는 뒤에서 이동해서 온 거죠. 그래서 관계대 명사 뒤에 어떻게? 명사가 하나 빠졌으니까 어떻게? 어떤 명사가 하나 사라진, 명사 한 개가 안 보이는 그 어떤 절이 와야 돼? 완전하지 못한, 이렇게 명사가 빠져, 주어, 동사, 목적어 중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명사 한 개가 빠져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절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얘가 앞에서 이 뒤에 들어갈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관계대 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연결돼야 된다 라는 거였고요. 이제 그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18번도 문제 칠판을 지워놓고 설명을 하죠. 여러분 18번은 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문장 뒤에 후반에 보니까 I'm willing to stay as long as I'm needed.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내가 필요되는 한, 아니면 필요할 만큼 오랫동안 나는 여기서 머물기를 원한다 돼 있죠. I get proper accommodation. 내가 적절한 accommodation, 숙박할 수 있는 숙박을 얻는다면이겠네. 맞지? 그래서 조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앞에 조건을 의미한다, 뭐뭐 한다면인데 여러분들 보면, 자, 조건의 의미에서 뭐뭐 한다면이라 해석이 되는, 사용이 되는 접속사는 누가 뭐라 해도 제일 많이 사용되는 접속사가 if잖아, if. 근데 여기서 if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맞죠? 그럼 얘는 뭡니까? 보면 얘는 뭐냐면 if 대신에 뭘 쓴 거야? 이 앞에 쓸게요. 보통 provide가 원래 공급하다는 뜻인데요. provided 한 다음에 대까지 쓰면 얘가 접사로서 if와 똑같습니다. 같은 기능합니다. provide 대시. 얘가 if의 기능을 하는 거야. 보통 근데 이 뒤에 있는 if는, 이 대스는 보통 생략합니다. 그래서 provide 자체가 접사 if와 똑같은 뭐뭐 한다면이라는 의미의 접사로 사용됩니다. 보통 얘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여러분들 보면 얘 대신에 providing 대세 쓰는 경우도 있어요. providing 대세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때때로는 suppose 가정하다는 건데 supposed 대세 쓰는 경우도 있는데 똑같이 있게 돼서 이게 셋 다 if와 같은 어떤 접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요거 provided죠.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13번 갑니다. 19번 갑니다. 19번. 여러분 19번은요. 자, 19번은 우리 보니까 one of란 표현 빈칸 뒤에 earthquake, 어떠한 지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야 돼. The world has known, 세상이 알아왔던이라 되겠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게 왜 하냐면, 우리 보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지진은 지진인데 the world, 세상이 자, has known, 알아왔던, 언제부터 has known이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아왔던 지진인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보면 딱 보니까 어떻게 했어? 그냥 지진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세상이 알아왔던, 세상이 알려져 있었던, 이렇게 어떻게, 자,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범위를 제한시켜놨다.
이렇게 범위가 여러분들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 비교 표현을 쓴다. 비교 표현을 만든다면요. 비교 표현은 거의 대부분 다 뭘 쓴다? 추상급 사용합니다. 추상급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추상급을 써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답은 이제 B, 2번에 the most devastating. 바로 가장 파괴적인 이게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답은 나왔는데, 한 가지 좀 더 이게 추상급이 사용된다고 하는 힌트가 또 하나 보여. 빈칸 앞에 one of 보이죠, one of. 항상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힌트였다 그러면 두 번째 힌트는 여러분들 보니까 one of는 보통 one of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냐면 보통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one of 뒤에는 뭐뭐 중에 하나니까 이 뒤에 뭐가 온다? 요 뒤에 복수명사가 온다는 건데 그렇죠. 복수명사가 와야지 여러 개 중에 한 개 있게 성립되겠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 앞에 또 어떻게 오는 경우가 많냐면요. 보통 더 플러스 형용사의 추상급에서 가장 뭐뭐한 복수명사들 중에 하나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one of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의 추상급 여기 여러분들 사용돼서 이렇게 표현이 만들어진 경우도 많다는 거. 이어팀은 또 이 자리에 더 most devastating이라는 추상급이 오도록 만들었던 하나의 또 힌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9번 문제도 확실하게 어떤 문제인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20번 보겠어요. 20번. 자, 20번 여러분들 1, 2, 3, 4번 중에서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어법상 올바른 문제 찾으라고 하는데 1번부터 보면 1번은 마지막에 United States 앞에 뭐 있어야 돼? United States. 이런 우리 여러분들 United States처럼 복수 형태의 고유명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정관사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더가 있어야 된다. 이거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United States가 아니라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보니까 2번은 봐요. 2번은 보니까 어떻게 했어? more than double the population 돼 있죠? 자, 우리 double the population 인구의 2배라고 할 때 더 population 이렇게 되는 건데요. 보통 여러분들 both of the 얘는 보통 both of 더해서 all of 더해서 보통 여러분들 보통 여기서 of를 생략한다 하거든요. 생략이 허용되는 거야. 생략이.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더블 오브 더 뭐뭐의 2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보면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자, 이렇게 지웁니다. 지우고 아니면 더블 더 파퓰레이션 하면 인구의 2배죠. 그렇죠? 얘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떻게 곱셈? 곱하기 x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곱하기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구의 2배. half 더 하면 인구의 half 절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2번이 여러분들 double the population 돼 있고 뒤에 of the United States 앞에 더 있는 더 가지를 쓰이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3번 왜 틀렸느냐? 3번은 more than double the 이상하죠. 맞죠? 얘는 그냥 고민할 거 없이 그냥 틀렸다 보고 4번은 the more than 되죠. the more than. 지금 more이 비호급인데 비호급 앞에 더가 붙어 있죠.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비호급 앞에 더 쓰나요? 안 되죠. 맞죠? 보통 더는 언제? 최상급 앞에 쓰는 거죠. 맞죠? 그래서 4번도 안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방금 비호급 앞에 더 플러스 비호급 안 쓴다 그랬는데 비호급인데도 더를 쓰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대표적인 케이스 첫 번째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는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생략될 수 있고 혹시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 이 어떤 거 여러분들 보면 주어가 더 뭐뭐하면 할수록 맞죠? 더 뭐뭐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런 표현일 때 하면 어떻게 비호급 앞에 뭐 보인다? 더 보이죠 지금? 그렇죠, 맞죠?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 비호급 앞에 더를 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두 번째는 두 개 사이에 두 개.
두 개 중에서 비교하는 경우. 이게 중국어입니다. 자, 시작한 거죠, 시. 두 개 중에 비교할 경우에, 그럴 때 같으면 A와 B가 두 개가 있는 거야, A요. A, B, B가 두 개 있는데, A가 B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할 때. 그럴 때, 덧가스 비교급을 사용합니다. 이게 비교급 앞에도 덜을 쓰는 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건국대 2014년도 특례영어 기출문법 문제 중에서 마지막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자, 근데 21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보면, 자, 21번 문제를 풀기 앞서서 제가 그냥 21번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 most란 거야, most. 자, 하나씩 이따 문제부터 봅시다. 1번 봅시다, 1번. 자, 1번은 most 앞에 지금 더가 보이죠, 더. 그렇죠, 맞죠? 얘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보통 보면 있잖아요. most란 거 갖고 우리 많은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 most가 여러분들 첫 번째 케이스, 이 앞에 더가 보인다. 이 더가 보인다 그러면 있잖아, 보면, 이때 이 most는 거의 대부분 다 가장이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그거 어떻게 돼? 이 뒤에, 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연결돼가지고, 뭐 만들 때? 추상급한 때 쓰는 거지? 그렇죠, 맞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most가 이게 아무것도 안 붙어 있을 때는 의미가 뭐냐면 얘는 대부분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most가 대부분이라는 뜻으로 형용사일 때는 앞에 덜 안 씁니다. 한 가지 참고하면 돼. most 뒤에 만약에 요 뒤에 하면 돼. 형용사니까 어떻게 뒤에 명사 연결되겠지? 그때 그 명사가 가산명사일 경우에는 반대 대부분의 가산명사들이겠죠? 그래서 가산명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된다? 얘가 복수 형태가 된다. 이런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most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앞에 A가 붙어있는 almost라는 거죠. almost. 자, 얘는 뭐냐면 얘는 거의라는 의미의, 색깔 바꿉시다. 이왕이면 지겹잖아? 파란색으로. 거의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얘는 보통 이 뒤에 뭐야? 거의, 모든이라고 하는 every나 혹은 all 연결시켜주거나 아니면 어떤 수를 의미하는 수사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거의 100만 하면 a million 이렇게 되겠죠. almost a million.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almost는 거의 real이라는 것과 보통 바꿔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징은 형태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보면 at our meeting, 우리의 모임에서 the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 people 명사니까. 그러면 most가 대부분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죠? 그럼 어떻게 앞에 더를 빼겠죠. 그래서 1번은 더를 빼고 그냥 most people입니다. 자, 2번은요. 자, 중간쯤에 accepted 다음에 proposal을 보이죠. proposal은 셀 수 있는 가산명사입니다. 그 앞에 가산명사 빼는 관사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our meeting, 우리의 미팅, 특정한 소유격이 있으니까 특정한 미팅에서의 제안이니까 특정한 제안이니까 the proposal하고 proposal 앞에 정관사 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3번 볼까요? 3번.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보면 most 앞에 더 안 보이죠?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the proposal, 그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proposal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21번, 3번이라는 거 확인했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15번에 여기 잠깐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께도 15번 앞에 처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 자, 우리 for 플러스 기간을 의미하는 명사 이것이 시간을 의미하는 부분에 보인다. 시간 표현 중에 보인다 그러면요. 자, 얘는 부터 어떻게 보면 얘는 일단 첫 번째 과거부터 과거 이 기간 전부터 현재까지 까지 이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부터 어떻게 쓴다? 얘는 보통 현재 완료 have pp와 함께 쓰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뭐냐면 얘가 여러분들 보통 얘가 for 언제 동안 계속한다는 계속의 의미를 강조해줘요. 계속의 의미가 강조된다. 그러면 얘는 보통 진행형으로 문장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야? have, pp, ing. 진행형 합쳐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현재 완료 진행 합쳐지면 바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게 have been ing. 갖다 우리는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하죠. 맞죠? 이렇게 하면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15번 문제 다시 한번 잠깐 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건국대학교 2014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문법 문제를 활용한 문제풀이 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본 수업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대학 입시 얼마 안 남은 입시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옹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